그래서 우리가 딥카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딥카피. 자, 요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의 이제 끝마무리 부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이제는 프리미티브 타입일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카피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사인 할 때 기본적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이제 오브젝트라든지 어레이 같은 경우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사인을 하면 프리미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유를 해버리는 이제 레퍼런스, 참조 방식에 의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참조만 하느냐, 카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카피하는 방법은 어레이 브래킷을 치고 앞에 점 3개를 찍어주면 복사가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카피가 되는데 카피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오브젝트.어사인을 사용을 했잖아요. 오브젝트.어사인을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다 복사가 되는데 나머지는 복사가 안 되는 쉘로우 카피만 지원을 합니다. 쉘로우 카피. 그래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다 복사를 하는 디카피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디카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쉘로우 카피를 하는 방법이고요. 자, 디카피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자, const b라고 하고서 우리가 JSON이라는 게 있어요. JSON.parse 한 다음에 JSON.stringify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즉 이 부분이 정말로 디카피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쉘로우 카피의 반대인 디카피, 즉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라든지 어레이까지 전부 다 제대로 복사를 뜨는 이 방법이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지우고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 A는 원래 초기 값하고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죠. 그죠? 인천 1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는 자기가 원하는 값들 앨리스와 서울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딥 카피가 되었구나. 즉 그림으로 보자면 이 두 부분은 프리미티브니까 당연히 제대로 복사가 카피가 되는 거는 맞고요. 이 부분, 즉 이제 어드레스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되고 참조가 됐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카피가 성공적으로 됐다. 이게 깊은 곳에 있는 곳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디카피라고 하는데, 자, 이 디카피를 가능하게 한 우리가 JS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O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읽어볼게요. 이게 JSON이라고 우리가 JSON이라고 뭐 읽는데 원래 약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는 이렇게 컬리 브레이스를 치고 여기 키하고 value 이런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있는 형태로 이게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아주 심플하게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즉 이런 걸 전부 다 그 객체를 갖다가 문자열로 전부 다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키였죠. 나이도 키, 성별, 주소, 특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키를 여기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value를 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다가 어레이를 갖다가 넣는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오브젝트를 이제 갖다 넣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표시됐냐면 문자열로 다 표시되는 거예요.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그냥 하나의 정말 그 객체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빼내 가지고 이렇게 문자열 표시 방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JSON이라고 하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문자열로 다 이렇게 키와 밸류에 쌍으로 묶어 놓은 것. 그리고 전체 가로는 이 컬리 브레이스 예쁜 가로로 쳤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배열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객체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뜯어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제이손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런 제이손 방식이 필요하냐면은 이 컴퓨터 네트워킹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받고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컴퓨터와 B가 둘 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이 안에서 다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내가 B한테 보내고 싶은데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B한테 보낼 방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뭘로 바꿨냐면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열로 바꿔서 이쪽에 쭉 따다다닥 보내면 B가 받아가지고 그 문자열로부터 다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고 그 오브젝트를 또 사용을 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그럼 문자열로 바꿨을 때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제이손이라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웹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 여러분들 지금 웹브라우저 있잖아요. 웹브라우저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을 때 전부 다 제이손 포맷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XML 포맷으로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제이손 포맷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제이손이 어떻게 해서 이 디카피를 지원하는지 또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것처럼 생겼을 때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됩니다. 이 A는 뭐예요? 객체잖아요. 이렇게 생긴 객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객체인데 이거를 JSON stringify, 이거 무슨 뜻일까요? JSON 포맷에 JSON 노테이션에 문자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바로 요런 형태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JSON stringify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JSON stringify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A라는 오브젝트를 갖다가 다른 컴퓨터로 보내고 싶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고 싶을 때 우리가 stringify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도 마치 이제 그것처럼 하기 위해서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문자열로 쫙 풀어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얘는 그것을 바로 보내지 않고 이걸 다시 JSON 파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JSON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stringify고요. 이거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객체를 갖다가 문자열로 쭉 풀어 쓰는 방법이 stringify이고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것이 parse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쭉 풀어 썼다면 parse는 반대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될까요? 이 문자열로부터 오브젝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stringify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김밥이 있다고 합시다. 김밥을 우리가 쭉 말았어요. 여기서 김밥을 쭉 말았으면 이 안에 뭐 단무지 있고 소세지 있고 뭐 야채 있고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합시다. 그럼 이 김밥을 상대편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stringify를 합니다. stringify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김, 밥 이게 쫙 풀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세지, 단무지, 뭐 야채 쫙 풀어 써가지고 이걸 문자열로 풀어 써가지고 이쪽에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이제 이걸 다 받았겠죠. 그러면 이제 parse를 하는 거예요. parse를 하면 뭘 하는 겁니까? 이 재료들을 다 이용해갖고 다시 김밥을 말아가지고 원래 있던 김밥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parse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이 A라는 오브젝트, 김밥이 있었어요. stringify 하면은 재료들을 다 풀어 헤치는 겁니다. 열심히 쌌던 김밥을 다 풀어서 재료는 제대로, 쌀은 쌀대로 다 분리해내고요. 다시 분리해낼 걸 갖다가 다시 파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김밥을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데 이때는 이제 B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디카피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원래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이걸 문자열로 다 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문자열로부터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랑 똑같이 생긴 애가 A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B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는 A를 레퍼런스 하는 것이 아니라 A와는 완전히 별개의 자기 이 안에
이름 있고 이 안에 있던 요 어드레스 부분도 완전히 자기만의 것을 가진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카피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죠? 예, 제이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이 당황스럽긴 한데 아주 그냥 그 수거처럼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객체를 디카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